韩国的明星我合作的基本上都是剧本怎么写，完全按照剧本提供的东西，可以甚至是一字不改的完成。韩国的电视剧的工艺，我们中国也做不到。比如说，他写一个剧本要8个月，写完之后，他有2个月，所有演员在一起，定下的演员不管多大牌，读剧本读2个月，从第一集一直读到45甚至50集，甚至更长。至少在中国，你2个月的读剧本，谁给你读啊？ 중국은 자신들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것을 늘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는데요. 최근 중국의 무구응간이라는 드라마가 대만과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몇몇 나라에서 인기를 얻자 중국 매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외 팬들이 중국 문화에 매료됐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구응간 글로벌 차트 석권 6후 전 세계를 동양 드라마 열풍으로 몰아넣다. 무구응간 평점 상승, 해외 평점 8.4로 고공행진, 전 세계가 열광 등의 기사로 중국 드라마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극찬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인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도 듣지 않고 드라마 무구응간을 시청하는 모습에 중국 드라마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 중국 영화 드라마 대세등극이라는 기사에는 중국 드라마를 본 후 중국 전통문화에 매료된 해외 팬들의 반응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기사에는 무구응간이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해외 시청자들은 2번째 시즌 빨리 내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을 볼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도화녀는 방영되기도 전에 이미 추천이 쏟아졌고 안심기는 방영된 지 며칠 만에 해외 블로거들의 반응 영상이 올라왔다. 시 드라마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 배우를 좋아하는 충성 팬들도 늘어났다. 일부 드라마 팬들은 시에 관심을 갖거나 중국 전통의상 한풀을 극찬하며 드라마에 등장하는 중국 전통문화에 매료되고 있다. 중국 드라마의 해외 진출에서 대중화까지의 여정 뒤에는 강력한 중국 전통문화가 바탕이 되었다라며 K컬처의 성공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풀하는 표현으로 한국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 하든 시드라마라는 표현을 쓰든 결국 이미 퍼져버린 한류 덕에 아류라는 인상만 남길 뿐인데요. 역시나 중국 매체들의 극찬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다는 드라마조차 중국의 대중을 사로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무구응간 시청률은 폭발, 평가는 최악, 주연 배우들 발연기 비난이라는 기사에는 무구응간은 방영 시작과 동시에 큰 인기를 끌었지만 시청자들의 혹평을 받고 있다. 남주는 외모에 비해 연기력이 부족하고 여주는 이미 34세로 절세미녀 역할이 어울리지 않는다. 남녀 주인공의 나이 차이도 커서 드라마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다. 두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은 무표정과 무기력이다. 장소가 3번 바뀌어도 배우들은 표정 변화가 없다. 남주는 악랄한 캐릭터를 연기해야 하는데 내시처럼 보인다라며 두 주인공의 케미와 연기력 부족에 거의 막말 수준의 비평을 하는가 하면 시대 배경이 명확하지 않아 의상과 대사가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다. 드라마 내내 보이는 슬로우 모션과 배우들이 등장할 때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개인 화보를 찍기 위한 장치처럼 보인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도 많다. 땅에 묻혔는데도 먼지 하나 묻지 않는 여주인공의 모습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며 떨어지는 드라마 수준의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수준 미달의 중국 드라마는 잘 나간다는 무구응간뿐만이 아니었는데요. 2024년 최악의 드라마 6선, 여봉행은 그나마 볼만, 소일자는 방영 중단 요구라는 기사에서는 2024년 총 6편의 드라마 중 5편의 드라마가 형편없는 스토리로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실망스러운 드라마를 피하라는 말과 함께 5편의 드라마가 모두 발연기, 조잡한 편집, 전문성과 창의성 부족뿐만 아니라 캐스팅까지 대충 이뤄지면서 총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더 엉망인지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다는 조롱 섞인 비난을 했습니다. 기사에는 시청자 눈을 속이기엔 합성이 너무 티나고 어색해서 보기가 민망하다. 이목구비가 선명하지 않은 배우에게 필터를 사용해 시체처럼 보이게 했다. 1996년 배경에 2004년에 출시된 차가 등장한다. 요즘 중국 드라마는 시청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다. 드라마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들로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볼수록 중국 드라마와 수준 차이를 느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不说什么文化入侵，对我来说啊，更不可能是崇洋媚外。咱就是实话实说，就是我感觉啊，看过的韩剧越多，对比着国产剧，咱们国家颁给最好剧集和最好演员的奖项，金鸡、百花和金马，很长一段时间
都是颁给商业价值最高的，拍的和演的怎么样，可能都和观众的口碑没什么关系。而相比较人家的青龙奖，几乎每一届都可以说是实至名归。再说说咱们的剧集的内容，多多少少都可以看到别国经典剧集的影子，有些也是完结之日就是它的热度消散之时，甚至有的都等不到完结，或是由于太烂，刚播就下了。再看人家的剧，请回答1988、信号、鬼怪、秘密森林这种老剧都值得反复观看。再反观咱们，从有电视剧开始，有多少现代剧能让咱们再刷第二遍呢？最后聊聊演员，前面说了人家的青龙奖，演员们是大人物、小人物、警察、罪犯，甚至智商有缺陷的人全都演过了。戏路和演技可以说完全匹配了演员的身份。再看咱们呢，完全可以用一句话概括，就是只要和打造的人设不那么匹配，那就基本不会演了。 중국은 오늘도 불법 루트로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며 K-드라마의 세계적인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지난 10년 동안 평점이 가장 높은 10대 한국 드라마 시그널 7위 도깨비 탈락이라는 글에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특히 중국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와 그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편 중국 드라마의 떨어지는 수준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그다지 인지도가 높은 나라는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드라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드라마는 히트작을 연이어 내놓으며 혁신적인 스토리와 깊이 있는 내용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은 논란의 중심이 되는 주제를 쓰면서도 매번 최고 수준의 드라마를 보여준다는 말과 함께 순위마다 챙겨봐야 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써내려갔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어두운 주제를 과감하게 다루고 잘 만들어내는 것이다. 중국의 직장 드라마가 여전히 막장과 연애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국의 직장 드라마는 그 흔한 노력과 성실이라는 주제로 모든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예상치 못한 웃음 포인트로 평범한 사람들의 내면을 잘 그려냈다. 모든 스릴러가 가져야 할 장점을 전부 갖추고 있다. 용두사미가 아닌 끝까지 탄탄한 스토리로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마지막 회까지 술술 넘어간다. 배우 조승우는 연기를 통해 자아도취에 빠진 중국의 젊은 배우들에게 무표정 연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한국 드라마는 따뜻한 치유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풀어내기도 한다. 섬세한 관찰로 노화를 유쾌하게 그려냈다. 장르가 뻔히 보이지만 이야기의 전개는 예측할 수 없다. 결말까지 실망시키지 않는 진정한 최고 수준의 한국 드라마다. 91만 명이 평가에 참여해 9.7점을 기록한 전무후무한 작품이다. 드라마의 완성도도 뛰어나지만 응답하라 1988의 진짜 매력은 바로 영향력이다.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드라마를 보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응답하라 1988의 매력이다. 어떤 시청자는 한국이 세계에 이바지한 가장 큰 일은 응답하라 1988을 만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드라마의 장점은 단순히 촬영, 각본, 연기 같은 기술적인 면을 넘어선다.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시점으로 완벽한 어린 시절 혹은 청춘을 경험하게 해준다.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워 마치 사진 속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응답하라 1988은 좋은 드라마가 국적과 문화, 언어를 초월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불법 루트 도둑 시청으로 참 좋은 말을 잔뜩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시청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 이건 그냥 도둑질이나 다름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과 중국 드라마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응답하라 1988 봤는데 너무 따뜻하고 아름답더라. 3번 봤는데도 여전히 감동적이야. 한국이 제일 잘한 일은 응답하라 1988을 만든 거야. 같은 작가 같은데 진짜 대단하네. 평범한 사람들 얘긴데 중드가 따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어. 솔직히 한국 사람들 감정 표현이 너무 섬세해서 항상 감동받아. 확실히 이 분야에서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 온갖 규제 때문에 창작자들 열정이 위축되다 보니까 다들 안전하게 가려고 막장 드라마나 비현실적인 드라마만 찍는 것 같아. 사실 중국 드라마의 가장 큰 문제는 작가야. 중드는 리메이크나 소설 원작이 대부분이지. 작가가 창작한 작품은 적고 내용이 있는 작품은 더 찾기 힘들어. 근데 한드는 스토리도 좋고 배우들 연기나 의상, 분장까지 다 훌륭해.
한드의 세계적인 영향력이랑 중드의 영향력을 비교 좀 해봤으면 좋겠어. 한국 남자들이 서양에서 더 인기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드 이미지 때문이야. 중드는 중국이랑 베트남 사람 말고는 거의 안 보는 것 같아. 중드가 한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응? 중국은 우리 얘기만 잘 전달하면 돼. 왜 굳이 외국 시선을 신경 쓰는 거야? 내부에서 잘 돌아가면 되잖아. 이 정도로 문화에 자부심도 없나? 그러니까 외국 사이트에 접속 못하게 하는 거야. 청나라가 왜 망했는지 잊었나 보네. 사람들 참 기억력 나빠. 다른 나라 우수성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대로 가면 중국 드라마나 영화의 미래가 있기나 할까? 중드가 좀 나아지긴 했어. 근데 항일 드라마는 줄어들고 아이돌 사극만 너무 많아지긴 했어. 소재가 여전히 부족하긴 해. 요즘 드라마는 시청자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배우들 팬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 왜 요즘 드라마는 필터를 이렇게 과하게 쓰는 걸까? 배우가 너무 못생겨서. 드라마 보다가 솔직히 몇 번이나 우리 집 TV가 고장 난 줄 알았어. 계속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의심하게 되더라고. 난 진짜 재미없는 한드를 본 적이 없어. TV 켜서 한드 아무거나 틀어도 다 너무 재밌어. 한드는 시청자 공감을 잘 이끌어내는 게 항상 인상적이야. 일단 공감하고 나면 더 보고 싶어져서 그냥 밥 먹으면서 대충 볼 수 없게 해. 편한 시간에 진지하게 보는 게 좋아. 한드는 분위기가 진짜 최고야. 몰입이 심하게 돼서 슬픈 장면 나오면 진짜 가슴 아플 정도로 슬퍼져. 7, 8년 동안 한드만 봤어. 한국어도 꽤 늘었지. 중국도 좋은데 한드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어. 그래서 오랫동안 한드만 계속 보고 있어. 오랫동안 한드를 봐서 그런지 중드는 정말 보기 힘들어. 특히 더빙은 너무 촌스러. 한드는 가끔 결말이 아쉽긴 해도 90% 이상은 내용도 재밌고 배우 연기도 훌륭해. 스토리도 다양하고 OST도 잘 어울리고 남자 배우들 외모도 매력적이야. 배우들이 연기까지 뛰어나잖아. 이러니까 내가 한드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한드 제목은 좀 평범한데 분위기랑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보면 볼수록 빠져들게 돼. 에피소드 수가 적은 건 좀 아쉽지만 말이야. 한드 스토리라인을 빼놓고 봐도 전반적인 분위기나 카메라 연출, 메이크업이나 의상 같은 건 중드보다 훨씬 훌륭해. 일단 한드는 더빙을 안 하잖아. 중국은 표준어를 써도 더빙해야 하는데 말이야. 이런 게 싫다는 거야. 몰입이 깨지잖아. 배우들 대부분은 대사 치는 실력도 부족해. 한국 영화도 너무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드라마나 예능은 사실 너무 좋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second accessory brief is Chanel L. Sandry from Qatar. 艺术官员来自中国陈颖豪。 The fourth official is Chanel. 중국은 현재 월드컵 예선 2연패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우디 선수의 퇴장으로 11대 10에 유리한 경기조차 역전패당하는 모습에 경기장을 찾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반 감독을 향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경기를 뛴 우레이 역시 교체에 불만을 드러내며 욕설까지 날렸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전부 감독에게 몰아가며 우레이, 이반 감독에게 불만 표출, 교체 당시 고개 흔들며 욕설, 어떻게 반격하려고 나를 바꿔라는 기사에는 우레이는 주장으로 선발 출전해 헤딩으로 골대를 맞추기도 했다. 축구대표팀은 여전히 수비와 역습이 필요했다. 우레이가 가장 잘하는 것도 수비와 역습이었다. 하지만 경기 70분, 이반 감독은 우레이를 교체했다. 교체되어 나가는 우레이는 결국 불만을 드러냈다라며 사우디전에서 보인 우레이의 환상적인 실수들은 잊은 듯 감독을 향한 불만만 드러냈습니다. 팬과 선수뿐만 아니라 기자들마저 노골적으로 이반 감독을 비난했는데요. 사우디와의 경기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이반 감독에게 굴욕을 안겼습니다. 是否会在这场比赛之后选择下课？谢谢。 对于我们来说，小组的目标是小组前4，进入下一阶段的再进入下一阶段的小组赛。我们正在朝这个目标还在努力，而且还有8场比赛。我们这一场作为第2场比赛的表现也比上一场更好一些。我们也对球队有更大的希望。 사실상 사퇴하지 않겠다는 발언이었고
중국의 매체들은 이반 감독을 향해 분노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인민일보 중국 축구협회에 성적 부진 이반 감독의 즉각 해고 강력히 요구라는 기사에는 여론은 대체로 감독을 교체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다. 만약 축구협회가 계속 이반을 감독으로 둔다면 10월에 있는 두 차례 월드컵 예선의 결과는 더욱 암울할 것이다라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남기는가 하면 이반 사퇴 거부하고 선수들에게 책임 전가, 기자들 조기 퇴장하며 항의, 위약금을 위해 체면도 버렸다라는 기사와 중국 축구의 패배, 이반 감독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에는 기자들은 사퇴를 요구하며 항의했고 팬들 역시 사퇴를 외쳤지만 이반 감독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명히 패배의 책임을 선수들에게 넘겼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기자회견은 계속 진행됐지만 많은 기자들이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다라며 당시에 불쾌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경기 결과가 안 좋을 때마다 감독을 바꿔왔는데요. 10년 동안 임기가 가장 길었던 감독은 825일의 리피 감독이었고 가장 짧았던 감독은 칸나바로 감독으로 임기가 겨우 49일에 그쳤습니다. 감독을 아무리 바꿔도 나아지지 않는 중국 축구에 중국 축구 왜 항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가? 0대7 일본 참패에서 1대2 사우디 패배까지 중국 축구의 쓰라린 교훈이라는 기사에는 솔직히 중국 팬들이 불쌍하다. 매 경기 큰 기대를 안고 축구대표팀을 응원하지만 매번 실망한다.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국제대회 거의 모든 경기에서 패했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강팀이나 유럽과 남미팀이 중국과 마주하면 항상 놀림을 받는다. 해외 축구 팬들은 중국 축구는 마치 연습 경기 같아서 벤치 멤버로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라며 패배뿐만 아니라 조롱에도 익숙해져야 하는 중국 축구 팬들의 안쓰러움을 전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중국 축구가 망해가는 이유를 감독이 아니라 선수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끔찍하다. 이게 국가대표라니 믿을 수가 없네. 골키퍼 없어도 안 들어가겠다. 진짜 내가 차도 이것보단 잘하겠다. 나랑 뭔 차이가 있는 거야? 슈팅 훈련 보니까 경기 안 봐도 수준을 알겠네. 수비 연습이나 하는 게 좋겠어. 슛 기회는 없겠다. 아마추어라고 해도 믿겠네. 도대체 왜 중앙으로 패스를 안 하는 거야? 국가대표팀은 달리면서 10m 이상 패스나 슈팅은 불가능해. 30m나 뛰었어. 더 이상 못 뛰겠어. 초등학생도 신체 검사에서 60m는 뛰어. 상대한테 뺏기지 않으면 좋은 플레이야. 너무 과한 기대는 하지 마. 이미 20m나 뛰었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라이브로 보는데 진짜 열받는 장면이었어. 이번 경기에서 그가 실수하지 않은 유일한 패스야. 개인기. 우레이는 잔디랑 공을 의심했지만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제한구역 들어가자마자 다리에 힘 풀렸다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선 영상처럼 슈팅 능력 부족, 스피드 부족, 결정적인 장면에서 스트라이커의 실수 등 선수들의 기본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훈련 힘들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중국 대표팀의 훈련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농구 훈련인가? 우리 아들도 유치원에서 매일 이러고 놀아요. 이런 기밀 영상이 어떻게 유출된 거지? 너무 위험한 훈련이라 부상 위험 있어. 조심해야 돼. 이건 어떤 방송국 예능인 거야?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영상 보고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 중국의 매체에서는 선수들의 태도에도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중국 축구 겉모습만 화려, 실력은 저조. 투혼 일깨울 필요 있다라는 기사에는 논란이 된 사진과 함께 축구대표팀의 옷차림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선수들은 연봉에 걸맞게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축구대표팀도 모두가 기대하는 승리를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다.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비해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모습은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자칭강팀 중국 남자축구, 기름진 얼굴과 뱃살, 느린 속도와 허술한 수비라는 기사에는 최근 인터넷에서 한 네티즌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저 남자 축구 선수들 좀 봐. 다들 기름기에 번들번들하고 유행하는 코수염에 늘어진 뱃살이 출렁거려. 이 날카로운 말은 중국 축구의 약점을 꿰뚫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남자 축구 선수들의 신체 측정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일부 선수의 체지방률이 국제 우수 선수의 평균 수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마도 이것이 경기에서 빠르게 뛰지 못하고 잘 차지 못하며 수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라며 중국 축구 선수들의 비정상적인 수준을 알렸습니다. 특히 축구 대표팀의 실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유 4가지에 주목하자라는 기사에는 1. 기본기가 매우 부족하다. 패스와 슛은 말할 것도 없고 공 받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 2. 환경이 너무 안락하다. 연봉이 높고 부상당할 만큼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니 경기도 그저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 3. 국제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극히 적고 다른 리그와는 동떨어져 있어 다른 리그의 강도에 맞추지 못한다. 4. 신체 능력이 떨어진다. 오랜 문제다. 같은 아시아인 한국과 일본은 왜 더 잘 뛰고 더 잘 싸울까? 그 이유는 그들은 근육이 있고 신체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때문이다라며 조목조목 중국 축구 선수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최근 부진은 명확히 해결할 답이 있음에도 해결하지 않는 축구협회의 문제지만 중국의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만은 않는 상황인데요. 답이 없는 중국 축구 선수들을 보며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독 탓만 할 수는 없어. 감독도 피해자야. 감독 문제일까? 어떤 감독으로 바꿔도 똑같은데. 이반 응원해. 이반이랑은 관계없어. 감독은 최선을 다했지만 무력함을 느꼈을 거야. 안타깝네. 올 땐 다들 좋다고 하더니 몇 경기 뛰고 나가라고 하고 무한반복인 거지. 해고하지 마. 그 돈 쓸 필요 없어. 감독도 일정 부분 책임은 있지만 감독 바꾼다고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은 누가 와도 국가대표팀 못 살려. 왜 아직도 감독 바꾸는 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은 누군가한테 책임 떠넘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반이 오기 전엔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력이 좋았었나? 각자 생각해봐. 다들 문제가 뭔지 알잖아? 국가대표팀 훈련 강도 보면 알 수 있어. 예전엔 근육질의 복근도 있었는데 지금은 복근도 없고 배만 나와 있잖아. 기술도 없고 체력도 없는데 무슨 수로 이겨? 지난번 한국이랑 경기했을 때가 특히 인상적이었지. 80분 뛴 손흥민한테 막 경기장에 들어온 중국 선수가 20m나 앞서 있다가 공 뺏겼잖아. 이번 경기에선 우레이 책임도 크다고 봐. 노마크 찬스 때 2번 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미끄러졌잖아. 나는 이반이 일부러 경기 지고 해고되고 협회한테 보상금 받으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 어떤 감독도 자신의 명성을 걸고 도박하지 않아. 이건 감독 문제가 아니야. 중국 선수 중에 드리블로 3명 이상 제칠 수 있는 선수가 있긴 해? 상대 페널티 박스에서 돌파되는 선수가 있어? 실력 없어 불안하니까 상대가 10m 떨어져서 압박해도 다들 당황해. 어제 경기 다 봤는데 중국 선수는 5초도 못 넘기고 볼 뺏기더라. 축구는 잘 모르는데 축구 감독이 맨날 바뀌는 건 확실히 기억해. 클럽 지금 집에 있나? 클럽 씨, 우리 좀 그곳으로 데려가줘. 돈이 없어. 돈은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오기 싫어할 거란 거야. 매번 감독 탓이라니. 진짜 어이가 없네. 어젯밤에 교체 늦게 해서 진 건 감독 문제야. 11명이 10명 상대하고도 졌으니까 선수들 문제도 심각하고. 중국 축구는 반성을 좀 해야 돼.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국가대표팀이 시원하게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 선수들은 이미 철밥통이 됐어. 지면 감독 탓이라고 감독 바꾸고 선수들은 연봉으로 수십억씩 받으면서 열심히 뛰지도 않아. 축구는 한 나라 전체 국민의 품격, 정신적 소양, 신체적 소양을 반영해 한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고 단결력을 상징하지. 중국 축구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还是要在中路穿进来呀、孙兴民，哇，有了！这就是球星的价值了。这种对抗强度下，依然能在这么狭小的空间寻找到射门的机会。 결국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한국 축구를 구했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3차에선 비조 오만과의 원정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오만을 3대1로 꺾고 승점 3점을 가져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1차전 안방에서 약체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무승부로 마치며 한국 축구를 위기로 몰아넣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캡틴 손흥민 선수는 1골 2도움의 완벽한 활약을 펼치며 절망에 빠진 한국 축구에
3차 예선 첫 승리를 선사했습니다. 중국의 매체들 역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주목하며 빠르게 결과를 알렸는데요. 전반전 한국 오만 1대1, 황희찬 골 어시스트한 손흥민, 오만의 동점골. 아직 그의 활약이 필요하다. 손흥민 83분 페널티 아크에서 감아차며 한국 오만의 제역전. 월드컵 예선 추가 시간 16분. 한국 3대1로 오만의 승리. 손흥민 1골 2도움. 마닝의 VAR 판독으로 페널티킥 취소 등 한국과 오만의 경기 결과를 알리는 기사조차 온통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바레인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무려 5장의 카드를 남발했던 중국의 마닝이 이번 오만전 주심으로 배정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을 강탈하는 등의 불리한 판정이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거의 신들린 듯한 활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 역시 위기의 순간 맹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의 월드클래스다운 플레이를 인정하며 온통 극찬의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압도적인 활약, 손흥민 1골 2도움, 한국 3대1로 오만 꺾고 첫 승, 한국 3대1로 오만 제압, 절체절명의 순간, 손흥민 1대5 돌파 후 환상적인 골과 도움, 가장 짜릿한 결승골 등장 등의 기사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눈부신 활약, 한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내다라는 기사에는 어려운 경기에서 손흥민은 다시 한번 한국 국가대표팀의 영웅이 되었다. 그는 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2개의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며 팀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반전시켰다. 이는 위기에서 구해낸 진정한 캡틴다운 활약이었다라며 부러움을 드러냈고 손흥민 8.4점 독보적인 활약, 하르시 6.2점으로 위기, 한국 대 오만 심층 분석이라는 기사에는 손흥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번 경기의 절대적인 주인공이다. 그는 8.4점이라는 높은 득점으로 관중을 이끌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 축구계의 슈퍼스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섬세한 드리블, 날카로운 돌파, 정확한 패스, 치명적인 슛 등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남다른 축구 지능까지 보여주었다. 손흥민의 전술적 감각은 더욱 흠잡을 데가 없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 가장 적절한 위치에 나타나 한국의 공격 흐름을 이끌며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수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3대1의 경기, 손흥민 혼자서 3골 만들어내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 진정한 아시아의 1인자라는 기사에서는 한국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세계 랭킹 96위 팔레스타인과 무승부로 불안한 출발을 했다. 이번에 한국은 세계 랭킹 76위 오만과의 원정 경기에 나섰다. 불안과는 다르게 한국은 3대1로 승리하며 승점 3점을 모두 획득했다. 이번 경기에서 아시아 넘버원 선수 손흥민은 1골 2도움을 포함해 경이적인 수준의 활약을 펼쳤다. 손흥민은 한국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순간을 도왔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의 활약으로 만약 손흥민이 중국인이었다면 그는 중국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었을 것이다라는 중국의 한 블로거의 발언이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눈부신 활약으로 극찬을 받을수록 중국에서는 사우디전 단독 찬스에 혼자 넘어져 버린 우레이와 비교하며 우레이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0대0 한국 뜻밖의 무승부 큰 퇴보, 손흥민 단독 찬스 놓쳐, 다음 경기 오만과 대결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스스로 극복해버린 손흥민 선수와 홈에서 중국 축구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우레이를 보며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비가 5인데도 손흥민 하나를 못 막네.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슈퍼스타가 나서야 해. 손흥민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좀 봐. 남들은 탈압박 한 번으로도 쉽게 슛 날리는데 우리는 왜 슛 하나 날리기가 이렇게 힘든 걸까? 왜냐하면 당신이 본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주장으로 전성기 때 몸값만 무려 8천만 유로의 가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전성기 9천만 유로. 이런 게 바로 최정상급 선수지. 대학 입시 최고 난이도 문제라도 어떤 사람은 쉽게 풀고 어떤 사람은 뇌를 쥐어짜야 해. 4명한테 둘러싸이고도 골을 넣다니. 만약 중국 대표팀이었으면 아마 백패스하거나 하늘로 날려버리거나 수비수한테 막혔을 거야. 말할 필요도 없어. 이 골 난이도는 중국 선수뿐만 아니라 아시아 선수 그 누구도 불가능해. 손흥민이 축구하러 아시아에 오면 이건 뭐 재미로 경기하는 것 같아. 지난번 중국이랑 경기할 땐 혼자 측면에서 중국 대표팀을 어린애처럼 보이게 만들었잖아. 국가대표팀엔 언제 이런 선수가 나올까?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는 단순히 자랑하려고 있는 타이틀이 아냐.
이게 진짜 주장원장에 어울리는 모습이지. 우레이 주장도 좀 배워라. 손흥민 활약 보니까 어젯밤 우레이 넘어진 게 생각났다. 남의 7번 선수는 4명이서 막아도 슛 날려서 골 넣었는데 우리 7번 선수는 노마크 찬스에도 혼자 넘어져서 우리를 놀라게 했지. 우리가 아는 친구는 페널티 박스에서 잔디랑 싸우다 넘어진 거야. 사우디가 의도적으로 함정 만든 거 아냐? 어제 우리의 축구왕이 잔디에 걸려 넘어졌는데 심판이 페널티킥을 주지 않았어. 우레이는 드리블하다가 상대가 오면 자꾸 저렇게 넘어져. 축구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건 넘어지거나 미끄러진 게 아니라 근육 힘이 따라가질 못해서 다리에 힘이 빠진 거야. 무술왕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은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이야. 노마크에서 접촉도 없었는데 넘어졌던 그 형은 그럼 누구? 약간 우레이랑 비슷함. 감히 그런 말을 해?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밖에서 왼발로 득점했는데 우레이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로 넘어졌다. 2경기 동안 우레이가 공 만져본 적이나 있었나? 만지다 넘어졌잖아. 경기 중계 진짜 형편없었어. 자책골도 제대로 못 보고 슬로우 모션으로 2번이나 보여주는데도 공 굴절된 것도 못 알아챘으면서 프리킥으로 들어갔다고 했어. 마지막엔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부진했다는 말까지 하더라고. 해트트릭 했어야 잘했다고 했을까?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진짜 엄청났어. 공격도 잘하고 경기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은 다 했어. 이 정도까지 했는데 비난이 말이 돼? 아시아 에이스라는 칭호가 그냥 딱 어울리는 활약이었어. 손흥민은 우레이보다 훨씬 못하지만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충분해. 아시아 1인자라고 깎아내리지 마. 손흥민은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은 선수야. 차이가 너무 크잖아? 한국은 전적으로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데다 특별한 전술도 없었어. 이런 게 스타 선수의 가치야. 손흥민이 경기장에 있는 한 반드시 누군가는 마크해야 했어. 그래도 못 맞고 수비 5명 전부 뚫고 골을 넣었지. 슈퍼스타는 팀의 힘이고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해. 우리는 그런 선수가 없는 거고. 무술왕 아냐? 우리한테는 중요한 순간마다 넘어지는 무술왕은 있지. 슈퍼스타는커녕 일반적인 스타 선수도 없어. 한국 선수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정말 힘있어 보이던데 우리 선수들은 탱크처럼 느려 터져서 아예 비교가 안 되잖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가대표팀을 비난할까? 국가대표팀보다 더 믿을 만한 투자처가 있을까? 일반 사람들한테 생활비 꾸준히 벌 수 있게 해주는데 얼마나 좋아. 한국은 서아시아 팀 경기를 너무 안정적으로 잘해. 체력이 좋아서 그래. 서아시아 팀이랑 몸싸움이 되잖아. 한국이랑 일본 감독 된다는 건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겠지만 중국 감독하면 명성도 평판도 땅에 떨어진다는 거야. 아시아 1위 형은 옆집 무술왕이랑은 다르게 실력이 되네. 최고랑 최악의 쓰레기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하하하. 손흥민 플레이 보니까 우레이가 나이 많아서 부진하다는 핑계도 못 대겠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